정치권 화제가 여의도시 낚시터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현안 낚시꾼 장성철 소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어떤 대물 화제들이 있는지 짚어보고 월척 화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중립기업 3부 정치 토크쇼 여의도시 어부. 팔딱팔딱 살아있는 시사 잡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자, 시사 프로그램 업계에서 꼽히는 강태공 두 분 모셨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저는 새해 목표로 이제 저는 상반기 하반기 취재 노트를 2권 쓰는데 네. 상반기 목표에 5만. 아니 그럼 저희 매주 출연해야 된다니까요. 네, 거듭 제가 얘기하잖아요. 거듭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새해 목표 뭐 있으세요? 저는 중립기업 매일 출연하는 거. 내일은 네. 저는 네. 중립기업 내년 이때 하는 거. 아, 내년에도 저희 1년 프로그램의 동안? 존폐를 같이 걱정을 오. 해주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모두의 소원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동훈, 이준석, 이낙연 이 3인의 행보가 주요 변수로 주목을 받고 있는 네, 요즘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오늘 키워드는 한동훈, 이준석, 이낙연으로 꼽아봤습니다. 자, 첫 아니, 번째 핫한 힘을 다 꼽으셨네요. 네. 그냥. 다 했네. 네. 첫 올해 1월 2일이니까요. 첫 네. 번째 대물 이슈 한동훈입니다. 네. 늘 나오는 물고기죠. 한동훈 물고기. 자, 사실 저희가 앞서서 1, 2부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이야기는 참 많이 하긴 했는데, 자, 두 분이 보시기에 한동훈 비대위의 지난 한 주 몇 점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점수 매기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좀 더 자, 지켜봐야 될 것 네.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했을 때의 얘기랑 비대위원장 했을 때의 얘기가 좀 다른 부분들은 있어요. 이 부분들은 상당히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데 있어서 네. 상당히 좀 악재가 될 것 같다? 걸림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민경우 비대위원 중도에 사퇴했잖아요. 네. 근데 법무부 장관일 때 최광욱 의원이 암컷 발언했을 네, 때 맞아요. 뭐라고 했냐면 혐오 발언은 공론회장에서 퇴출시키는 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씀 옮기기도 어려운데 네. 노인분들은 빨리 그쵸. 돌아가시라. 이거 혐오 발언 아니에요? 엄청난 혐오 발언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도 다 노인이 되잖아요. 그럼요. 한참 남아가지고 아, 그래도 나는 곧 노인인데 그래서 이게 본인이 이제 모순된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가 네. 비대위원장 하는 데 있어서의 큰 걸림돌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점수를 굳이 매기자면 네. 전 한 70점 정도인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나쁘지도 오. 좋지도. 예, 뭐 이제 시작인데 이제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눈치 보지 않고요. 뭐 아무 관계도 없고 뭐 제가 거기 들어갈 일도 없고요. 근처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뭐 새로운 이런 의미에서 시작하는데 뭐 아주 꽈락 점수를 드리기는 뭐하고 그렇죠. 새로운 어떤 단어들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여의도 뭐 문법이 아닌 예. 5천만의 문법을 쓰겠다. 네. 뭐 그런 의도 같은데 점수를 또 많이 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동료시민 이런 얘기예요. 네. 이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펠로 시티즌스 네. 이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확 와닿지는 않아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확 와닿으면 더 점수를 더 줄 수가 있는데 예. 한 70점 되다. 더 잘하면 80점, 90점도 가겠지만 네. 여기서 그냥 더 못하면 과락으로도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시작이다 이렇게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 시민이라는 말 갖고 굉장히 여러 평가가 있더라고요. 좀 기분 좀 나쁘더라고요. 왜요? 정치인들은 국민을 섬겨야 될 세상이지 네. 동지로서 뭐 동료로서 함께 동등한 입장이다라고 하면 그 정치인들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무시할 수 있고 우습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대통령들이나 정치인들이 항상 앞에 국민 여러분을 얘기할 때 붙이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존경하는 사랑하는 예.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데 동료 시민, 그냥 만만하게 본다는 네. 거 아니겠어요. 프렌드 그냥 뭐 이런. 동등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느껴질까봐. 네, 이게 네. 미국은 가능해요. 미국은 그쵸. 동료, 펠로우라는 네, 거예요. 네, 네. 당신하고 나는 펠로다. 그게 뭔가 끈끈한 느낌. 그런 느낌을 쓰는 거지만 그걸 이제 의역을 또 한국말로 직역을 할 때. 한 거예요. 예. 동료 시민 하는 게. 근데 지금 우리 장 소장님 말씀처럼 와닿지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게 더 와닿아요.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게 더 맞아요. 와닿지 동료 시민 이런 말 잘 안 쓰기 때문에 네. 이게 5천만의 어법인지는 문제감이, 모르겠지만 예, 들긴 하더라고요. 약간 되려면 더 오히려 여의도 사투리도 조금 더 배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 좀 사투리가 들어요. 필요한 순간들도 있죠. 있으니까요. 예. 자, 그러면은 한 위원장 어제 새해 첫 지방 일정으로 대전 국립현충원 방문에 이어서 바로 대구를 찾아서 신년 인사를 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세 달 연속 그 만난 것과 같이 한 위원장의 첫 행보는 약간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 이걸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대구 경북 총선 결과가 윤석열 정권에 상당한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우리 진지부터 확고하게 구축을 하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딜레마인 거예요. 여기가 결집을 하면 수도권 중도층은 그쵸. 어떻게 할 것인가. 예.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3번이나 만났어? 이거 뭐지? 과거 퇴행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중도층의 국민들이 계실 거거든요. 이걸 얼마나 접점을 잘 찾을 거냐가 네. 문제인데 한동훈 장관이 대구 간 것은 뭐 첫 번째 행보로 비판받을 수 있지만 전국에 있는 8개의 시도당, 16개 시도당 다 뭐 다니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특별히 네. 이 일정 가지고는 비판하기는 어렵지만 자꾸 우리 쪽 사람만 챙기는 이미지와 모양새를 국민들에게 비치는 것은 좋지 네. 않아요. 그건 어쨌든 총선 네. 이기려면 중도, 맞아요. 외연 확장이 중요해요. 이 총선 때 투표장에는요, 지지층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찍어요. 네. 하지만 중도층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전략으로 이렇게 전국 순회 중에 대구 일정을 잡은지 뭐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선거가 지금은 아직 100일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이 급박해지거든요. 네. 그럼 어쩌면 지금은 좀 이른바 여유가- 집토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 좀 중도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는 막 이런 어떤 전략을 잡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기반부터 제 다지자. 생각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대구를 자주 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지금 석 달째 3번 만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그런 맥락으로 읽혀지긴 한데 근데 과연 이런 전략 전술이 또 맞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죄송한 지금 대구는 그렇게 안 가도 어차피 네. 지지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중도를 잡는 게 오히려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음.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정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에 아주 깊이 관여하고 정치 계시잖아요. 평론. 지금 평론도 정치권을 하시고 바라보는 사회를 사람이죠. 이렇게 네. 눈으로 이런 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대구, 경북, 공천 물갈이 해야 된다. 예.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무소속 출마하면은 네. 대구, 위험하니까. 경북부터 분열된다. 예. 그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 편 조금 더 확실하게 해놓고. 단도리가 외국어 단속을 하겠다. 네, 네.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러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고 저 역시도 기대를 했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아니다라는 걸 딱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한동훈 장관요? 차별화. 안 돼. 차별화. 안 되죠. 어떻게?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차이? 약간 세련된 세련된? 세련된 윤석열 대통령. 예, 윤석열 대통령 거의 유사한데 뭐 동료심 이런 용어는 잘 안 썼잖아요. 네네네. 그 차이가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근본적인 차별화는 사실은 두 가지이거든요. 뭐 예컨대 김건희 특검법 얘기를 한다든지 네, 네. 당정관계 얘기를 한다든지 예, 예. 그런 얘기를 했을 때가 진짜 차별화가 차별화. 되는 건데 네. 차별화는 결국은 극복을 전제로 한 게 차별화인데 사실 지금 극복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도이치 특검이라고 이렇게 네, 표현한 것도 그쵸. 마찬가지고요. 도이치 특검이라는. 그런 거 봤을 때는 차별화는 안 됐다. 그냥 약간 세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네. 어떤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네. 소장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뭐 이거는 뭐 물어볼 것도 못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빼시죠. 예, 알겠습니다. 차별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어제 여론조사 저희 본보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이재명 차기 대선 후보 양자 대결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서울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앞섰거든요. 네. 근데 경기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많이 뒤졌고 네. 그다음에 인천에서는 거의 비등비등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 최근에 언론 장악력, 언론에서 보도되는 양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컨벤션 효과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여기서 살펴봤을 때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지만 네. 그 대안으로 이재명 대표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네. 국민적인 민심이 나타난 거다라고 아. 보여져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서 네. 이재명 당대표가 상당히 많이 느껴야 돼요. 아니 왜 이럴까? 내가 야당의 유일한 지도자인데 네네. 왜 나를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네. 보여지고 좀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을 띄워주기 위해서
이런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하는 거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럴 수 있죠. 대통령 선거 3년 넘게 남았어요. 예. 그럼 보통 다자간 대결 여론조사를 하는데 양자 대결 여론조사한 네. 거는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통령급 여당 지도자급으로 좀 차기 끌어올리기 대선 주자, 예. 위한 하나의 그런 방편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례적이에요. 뭐 저도 비슷하게 보는데 여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 주목을 합니다. 네. 가장 뭐 뜨겁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결집 효과, 컨벤션 효과의 어떤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뭐 몇 프로 나온 게 네. 선거가 3년이 더 남았는데 대선이 지금 여기서 그래 따지면 대선 다 됐었어요. 김무성 우리 저희 같이 했던 김무성 대표가 이 시점에 15% 20% 나왔었거든요. 네네. 무조건 1등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뭐 그것마다 못 갔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누가 낫다, 뭐 누가 대선 적합도 있다, 뭐 후보에 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사실은 지금 해야 될 조사는 뭐냐면 총선이에요, 총선. 그렇죠. 정권 심판론이냐, 정권 안전론이냐 네. 이런 것들이 아주 포인트가 돼야 되지. 한동훈이 뭐 여기서 100% 나오면 뭐합니까? 선거 때 안 찍으면 그만인데. 선거 아직- 이게 약간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띄워주기에 맞춰 있는 거 아니냐. 네. 이 선거, 여론조사나 예, 예. 언론이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 뭐하라 이런 걸 해요, 쓸데없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동훈 관련 키워드 관련 네. 질문들 뭐 좀 더 짚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저는 지금 오히려 지금 속보로 좀 뜨고 있는데 네, 이게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피습. 오늘 이제 우리 주제에는 세 분이고 네네. 이재명 대표 빠져 있는데 여기 아주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뭐 굉장히 정확하게 저도 기사를 정확히 보지 예, 예. 못해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이 지금 어떤 대립구도고 양당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결국 한쪽이 무너지면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무너지고 이런 좀 구도거든요, 두 사람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성공은 이재명 대표하고 아주 불가불적으로 관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가장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네.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속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재명 대표가 부산 방문 중에 피습을 당하셨고요. 그다음에 피습 용의자는 현장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해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뭐 추가로 더 들어오면은 나오겠죠. 예.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현안 그냥 잡으러 갈까요, 우리? 네, 좋습니다. 두 번째 현안 이준석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결국에는 27일에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에 나섰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마포 참숯갈비에서 선언을 했잖아요. 상계동 마포 참숯갈비 선언이라고 생각을 앞으로 미래의 그 뭐지 네, 역사에 맞아요.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위키에 한 줄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가칭 개혁신당 이달 중순쯤 창당 마무리 이달 말 공천 절차 시작 우선 천아인 합류 같이 했고요. 사무총장으로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임명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뭐 예정된 수순이었고 예정대로 일들이 다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어쨌든 믿을 만한 사람을 사무총장 시켜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관건은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더 참여를 하느냐 빠른 시일 안에. 그렇죠. 왜냐하면 2월 15일이 내년 총선에 정당 기호가 부여되는 날이에요. 기준이래요. 네네. 그러니까 2월 15일 전에 네. 현역 의원들이 최소한 6명 이상은 합류를 해야 예. 기호 3번을 받을 수가 여섯 있거든요. 명. 네. 7명부터 해야 정의당이 그쵸, 그쵸. 6분이니까. 예. 그래서 이 전까지 얼마나 많은 현역 의원을 좀 합류시키느냐가 성공의 또 가장 큰 관건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몰래 27일 날 얘기를 했었고 결국은 수순대로 지금 진행을 계획신당 했죠. 예. 만들겠다. 뭐 창당 준비위원장도 선임을 하고 사무총장도 이제 선임을 한 상황인데 공천하고 이제 관계가 될 겁니다. 결국 지금 단계에서는 엄청 크진 않아요. 네. 예전에 이렇게 했던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에 좀 가렸던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 문제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정책 이슈가 있을 거예요. 공관위원장 임명 그리고 공천 컷오프 네.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혁신당을 볼 겁니다. 그렇죠. 아마 제 생각엔 그때가 가장 이 사람 물고기 아니겠습니까? 네, 완전 생각. 여기 입만 생겼어요 아직 입만 네네. 입만 생겼는데 여기 입만 여기까지 생겼는데 이제- 여기까지 생겼는데
이게 이만해질 수도 있다, 네. 당장.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림 그리기 어렵지만 1월 11일, 네. 1월 20일 되면 뭔가 큰 어떤 모양들이 나타날 것이다. 네.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 김철근 전 정무실장 있잖아요. 이분이 이낙연 전 대표 측과도 가까운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빅텐트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2일 날 나왔던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네. 따로따로 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의미 있는 의석수를 얻기가 힘들다. 합쳐져야 그래도 국민들이 양극단 정치에 대해서 신물난다. 제3정당 어디 찍을까? 그래, 같이 모여있네. 거기다가 이제 표를 주지. 아, 이준석 신당 찍을까? 이낙연 신당 찍을까? 정의당 찍을까? 금태섭 당 찍을까? 막 고민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함께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살짝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12월 31일 날 이준석 대표랑 이낙연 전 총리가 통화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서로 안부 인사만 한 건데,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이고 고생 많으시겠네요. 그래서 뭐 언제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네. 봅시다. 이랬거든요. 네. 서로 이제 접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낙연 전 대표는 탈당 안 하셨지만 네.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좀 하게 되면은 네. 1월 중순 이후에는 네. 아니 빠르면 초선에는 좀 두 분이 한번 만나셔서 얘기 나눌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물밑에서 접착제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뭐 김철근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할 뭐 민주당 출신이긴 한데 그렇게 이분이 이제 사실은 오랫동안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또 정무실장 역할을 했거든요. 네네네. 딱 거기 갈 만한 위치인 거지. 아,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뭐 파랑새 뭐라 하죠 중간 역할을 하게 네네. 했다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하고 있어요. 예, 이분이 할 역할은 아닌 것 같고 네. 이분은 진짜 이준석 전 그냥- 대표랑 같이 오래 네네.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 결국 그것도 생물이거든요. 오늘 물고기 계속 드는데 네. 물고기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이 물고기가- 민주당 물고기 네. 그리고 국민의 물고기에서 어떻게 공천이 파동이 일어나서 네. 학살이 되고 막 난리 날 때 그때 모든 게 바뀔 것 같고요. 음. 지금 단계에서 사실은 저는 좀 접점 찾기는 어렵거든요. 네. 두 분 전화를 한다고 하지만 이낙연, 이준석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거 자꾸 그림은 안 그려져요. 잘. 저도 그림을 잘 잘 안 그려지는데 그리시더라고요. 정치는 상상의 생물이다. 예술이다. 네, 네. 그래서 그거 아니고는 그 생물 상상일 때 가능한 거다. 과거에 살아온 길이 달랐지만 목표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 예, 제3지대 성공, 네. 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세력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같이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네. 말씀드려요. 뭐, 이 얘기에 따라서는 저는 이게 죄송한 이게 얘기죠. 아니라 절실함이 있기 너무 때문에 미안한 그렇습니다. 얘기지만 미안해하지 그게 마십시오. 비전이나 어떤 그런 걸로 합쳐지는 게 정확한 우리가 바람이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건데. 그게 아니신 거예요. 현실은 절실함이 아닐 있어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공천, 나의 어떤 배지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제3지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흩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네. 함께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럼 유승민 전 대표도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보세요? 마린못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 저는 유승민 전 대표, 유승민 이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좀 밖에 이제 있는데 많은 어떤 충정의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충정의 말들이 국민의힘하고는 이제 많이 좀 멀어질 수밖에 네. 없는 그런 말들로 지금 보이고요. 네. 그럼 국민의힘에 있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또 이준석하고 같이 하는 거 더 나아가서 이낙연하고 같이 하는 글쎄요, 참 그림이 진짜 안 네. 그려요. 정치는 그렇죠. 상상의 예술이다. 너무나 근데 이거 너무 상상해야 상상. 되고 너무 상상해요? 또 우리 유승민 대표님은 네. 벌써 한 번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라고 해야 되나요? 쭉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네. 의미에 제가 실패를 말하는 건데 그 안철수 네. 전 대표랑 같이 했던 기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실패를 발판 삼아서 다음번에 또 뼈저리게 잘하시고. 다시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안에 있기도 그렇고 밖에 있기도 그렇고 안에 있으면서 또 공천 신청을 해가지고 가서 공관위원장한테 가서 앞에 면접 보고 아, 어디 공천 받고 네네. 또 이상한 데 주면은 가서 또 떨어지고 상상이 안 가요. 그렇다고 또 밖에 나와가지고 탈당을 해서 이준석 신당 가가지고 네. 아 답이 그래서 안 지금 나오는 계속 방송에서 방송 많이 나오시거든요. 맞아요. 충정의 말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중립기회 한번 부르시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오실걸요? 전화번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진짜요?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오실 겁니다. 네. 여기는 나오실 것 같이 같은데. 하실래요? 좋죠, 좋죠. 타임에? 저희 다 네. 친분도 있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성철이 너 여기 왜 안 좋을 것 나와?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있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혁신당 신년 할애회에서 한 말인데요. 돼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아이고. 돼지들만 보인다.
뜻하는 대로 안 되면 상대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하고 괴롭힌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수위가 센 발언인데 이거 뭐 중도층 결집 염두해놓고 한 발언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는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로 비판하고 싶은 거는 그동안 뭐 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3대 개혁을 얘기하셨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네. 집권 3년 차예요. 1년 8개월, 9개월 동안 뭐 하셨느냐. 네. 집권 1년 차, 2년 차 가장 힘이 셌을 때 네. 그때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네네. 3년 차에 총선을 앞두고 하겠다라는 게 네.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패거리 카르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민주당의 586 패거리 카르텔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 지적 타당합니다. 네. 하지만은 현재 법조인 검사 카르텔은 어떻게 그쵸. 하시려고 그래요? 맞아요. 방통위원장도 검사,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도 검사란 말이에요. 네. 알게 모르게 검사 출신들 많이 가 있어요. 법조인 출신들. 과연 이거는 왜 얘기를 안 하실까? 그래서 좀 울림이나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네네. 그게 좀 비판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이준석 대표 발언이 참 눈에 띕니다. 대지는 너무했죠, 그래도. 엄청 강해요. 엄청 강해서.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조지 오웰. 예, 그 얘기 비슷하게 한 것 네. 같아요. 1984? 예, 아니요? 비- 동물농장. 동물농장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뭐 다른 방송에 있지만 많은 평론가들이 민주당 측 평론가들도 있고 국민의힘에 가깝 평론가도 있는데 누구도 이렇게 비판하진 않거든요. 네.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제 정말 결별을 선언하고 그러면 저는 이게 보입니다.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어떤 포인트, 네. 앞으로 개혁신당이 나아갈 방향이 딱 보이거든요. 네. 개혁신당이 나아갈 방향이 민주당보다는 지금 집권 여당이라는 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네.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 네. 반윤의 기치를 이제 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상당히 강해요. 민주당도 이만큼 얘기를 안 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근데 개혁신당의 이제 이준석 대표가 돼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네. 매우 세다. 앞으로 계속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 이건 잘못됐어요. 아니 뭐 이건 저 좀 잘 되고 잘못된- 못 되고 아니, 잘못됐지, 그러면 대통령을 지금 돼지로 비유한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아까 전에 김병민 최고가 와가지고 한 말 중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반윤 신당으로 간다면 그 나눠 먹는 파이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을 같이 나눠 먹어야 돼서 더 불리할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 게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만 부정평가가 높은 높은 건 것도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층에서 부정평가가 높아요. 그래서 김병민 최고가 얘기한 거는 네. 좀 전직 최고위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김병민 최고 상당히 스마트하고 영민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 선거 서울 수도권에서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 네. 되는데 상당히 좀 현명하게 메시지와 행동을 해야 될 것 같다. 본인도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맞아요. 예. 바람을 평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 뭐 바람. 장 소장님이나 저나 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뭐 네. 당도 없을 뿐더러 어느 당이 되든 뭐 크게 그긴 없지만 그분들은 거기서 어떻게 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본인의 받죠. 배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그 바람이 조금만 그래 저는 얘기 들어보면 알 것 같아요. 아주 좀 공평하게 잘 이렇게 객관적으로 해설한 사람은 네. 이 선거 관계 없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낫고요. 그쵸. 선거에 안에 좀 깊숙이 개입되면 개입될수록 뭔가 이해관계가. 끼입니다. 예. 뭔가 끼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준석 신당이 커진다고 반윤이니까 민주당 반윤하고 합쳐서 그 무슨 산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네. 이준석 대표는 네. 20, 30대가 가장 맞아떨어지거든요. 2030. 예. 지역적 기치가 아니고 세대적 기치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역이 아닌 세대다. 그렇다면 오히려 세대에서 민주당을 아직까지 100% 지지 않고 중도에 있거나 국민의힘에 가까운 사람들이 떨어져 나온다면 네네. 많이 불리해지죠, 당연히. 네. 당연히 그렇게 봐야 돼요. 불리하게. 사실 이건 뭐 네. 말할 것도 없는 게 단순히 더하기 빼기 보면 나오는데 네. 아이고 저 반윤이니까 민주당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더 말이 안 그렇죠. 되죠. 너무 이분법적이죠, 그거는. 네. 근데 사실 어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신년식 그거 말고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발언을 했습니다. 뭐 국민의힘 빼기, 김종인 빼기, 이준석은 자유한국당 정도 남을 것이다라는 발언이었는데 동의하세요? 세요, 그러니까. 매우 센 발언이에요.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네. 좀 약간 금기어 같은 게 이제 뭐 부정투표, 한교안, 자유한국당
극우, 태극기 세력 뭐 네네. 이런 내용 단어들이거든요. 예. 지금 그거로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실은 뭐 일성 자체가 참 국민의힘을 좀 겨냥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이건 동의하고 안 동의를 떠나서 본인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으로 좀 본인의 어떤 기치로 보이고요. 네. 앞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것 같아요. 이쪽은 자유한국당이고 우리는 새로운 당이다. 네.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선긋기. 예. 그러니까 이런 공격 안 당하려면 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외연 확장을 하면 돼요. 이런 소리 안 듣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아마 신당의 영향력은 상당히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당이 성공할 거냐 말 거냐가 이준석 대표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쵸. 윤석열 대통령에 예. 달려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정말 공천 개혁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뭐 대통령의 참모라든지 장차관들이든지 예, 예. 낙하산으로 거기다 심어요. 네. 그럼 이건 공천 개혁이 아니라 공천 학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의 신당에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악몽과 같은 선거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안 하면 돼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네. 공천을 하면은 된다. 이준석 탓 이제 그만하시라. 그 정답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 정답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탈당까지 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낙연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랑 이준석 전 대표가 경쟁자 관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경쟁자. 뭐 이준석 대표는 실제로 경쟁자의 관계로 들어섰다라고 발언을 했고 뭐 서로 삼국지를 인용을 해서 한 위원장이 제갈량은 졌다라고 했고 이 전 대표는 여포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이제 혁신 주도권 두고 신경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누가 더 주도권 쥐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아니 지금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이죠. 100%. 뭐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말과 메시지, 행동, 결단, 판단 이게 어마어마한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졌다, 다수당이 안 됐다, 참패를 기록했다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상징, 그다음에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한 이준석 대표도 어느 정도 일정한 숫자의 원내 의석을 확보하지 네. 못하면 또 영향력이. 이제 우리 여기 중립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저희가 막 아니 그러니까 평론가의 네. 생활을 가야 한다. 평론가로. 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대혈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힘든 총선에서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많은 의석수를 얻느냐, 네. 선전하느냐, 예.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아마 계속 이래 되지 않을까.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건드릴 거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애써 외면을 무시. 할 거고 네. 그런 구도가 될 거고. 근데 외면만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괜히 예. 삼국지는 이준석이 많이 했던 거예요. 네. 이 대표가 삼국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준석 네. 대표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뭐 많이 써먹잖아요. 솔직히 지금 자기는 제갈량이고 그럼 네. 뭐 한동훈 위원장 여포죠. 여포는 지금 네. 별로 안 제갈량 좋잖아요. 짱이잖아요. 제갈량 제일 좋잖아요. 호주머니 비덴 주머니 3개. 등락묘계. 네, 그 얘기한 거하고 이제 네네네. 비춘 것 같은데 이거 자꾸 말려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불리할 것 같고 그냥 네. 본인의 길을 맞아요. 본인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 네. 각자 어떤 마이웨이를 잘 혁신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만약에 자꾸 뒤를 돌아보고 네. 이준석 전 대표를 보게 되면 네. 한동훈 위원장의 스텝은 꼬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가시라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대 이준석 구도는 총선까지 저희가 주의 깊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 대물 이슈 이낙연입니다. 오. 이낙연 전 대표 결국 신당 창당 선언을 했어요. 네. 1월 4일에 창당한다고 하는데요. 이낙연 신당에는 누가 합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자, 근데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 피습 속보가 있었잖아요. 이런 당대표가 피습당한 상황에서 이렇게 당의 큰 어른이 신당 창당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곤란하고 그러니까 난감한 이상하게 지경. 됐어요. 그리고 탈당하려고 하는 분들도 이재명 당대표 뭐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치력 발휘하시고 보다 더 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하세요라고 계속 공격했었잖아요. 네네. 못해요 이제. 그렇죠.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은 네. 가서 또 병문안도 해야 되고 거기 가서 당신 말이야 왜 그렇게 해?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 상당히 좀 난감해져가지고 1월 4일 창당이 조금 좀 뒤로 밀릴 수도 네. 있고 탈당도 뒤로 밀릴 수가 있고 사실 재판도 스탑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했던 분들로서는 네. 난감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좀 몇 가지가 상당히 좀 차질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지금 이재명 대표 피습 이게 자체가 정치권 흔들 것 같아요. 가장 타격이라 해야 되나요? 가장 큰 이낙연- 영향을 받을 분이시겠죠. 이낙연 신당이 하기도 어렵지만 했다 하더라도 욕을 호응을 먹거나 얻기가. 주목받거나 호응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네.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지만 결국 만들면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이게 제가 좀 아직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뭐 응급실만 네, 나오고 네, 네. 있는데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어떤 자상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심각할 수도 있고 뭐 어쩔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한 달 정도 공백은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뭐 흉기가 굉장히 1, 2주만 날카롭더라고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빨라도 한 달이면 네. 지난번에 우리 그 단식 때를 기억하면 될 겁니다. 아마 그 정치 일정들이 스탑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 정치 일정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하는 그런 민주당 비판하는 정치 세력. 일정 자체는 네. 스탑이 된다면 가장 타격받는 쪽은 이낙연 네. 전 대표다. 그 원칙화 상식 네 분도 원래는 못 약간 가요. 저희가 신당에 창당할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당의 대표가 이렇게 피습을 당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낙연 이슈가 오늘 얘기하는 게 별 네.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 같다라는 좀 아무것도 할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는 탈당해서 신당은 만들어 갈 것 같고 네. 일정을 좀 뭐 조율할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많은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참여할 것이냐 네.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난감해진 상황이다. 그러니까 공천 이것도 공천이거든요. 공천에서 멀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가는데 네. 네. 이제 당장 네, 이제 공천 공간이 꾸리는 것도 좀 미뤄질 것 같고요. 예. 그렇다 꾸려졌다고 한들 거기서 내가 불이익 보니까 나가겠다 네. 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어쨌든 아주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지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움직임이 좀 많이 적어졌다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피습과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은 예. 이 피습을 한 이 당사자 있잖아요. 범인. 이 사람이 만약 국민의힘 쪽과 그쵸. 관련이 있다. 아, 네. 그럼 큰일 나는데요. 이러면은 정말 이거 엄청나게, 큰일 날 예. 정치적인 파장이 아주 엄청 커질 거예요. 아, 저는 그 피습 같은 건 참 아우, 좀 있을 수 있어서는 없는 안 일이에요. 되는. 이거는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에게는요. 그냥 말로 그리고 투표로 예.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시면 돼요. 저런 물리적인 행동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있을 수 없는 모두에게 일이에요. 위험한. 정말 예. 안 돼요. 아, 저도 많이 네. 저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뭐 뭘 막 터트리고 했을 때 네. 밤길 조심해라. 아, 그런 얘기 많이 무섭네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런 물리적인 행동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아, 예. 저희 작가님이 그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 피습 그 용의자 네. 용의자로 추정되는 분이 이제 뭐 나는 이제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파란색 왕관을 이제 만들어서 쓰고 계시는 아, 그분이에요? 바로 현장에서 체포가 됐거든요. 네. 용의자는. 네. 국민의힘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아 근데 이제 또 그건 참 이제 네, 외관 조사의 사업은, 영역에서 살펴봐야 되고 이 피습 있어서는 안 될 아, 일입니다. 그럼요. 네. 자, 세 번째 이슈 계속 살펴보기는 해야겠죠. 살펴봐요? 네, 보긴 네, 봐야 네, 되는데 뭐 저는 이낙연 전 볼 대표 필요도 좀 움츠하지 않겠나 네. 싶어요. 이거 밀어붙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네. 아침에도 뭐 다른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시면서 신중하고 진중한 얘기를 하셨는데 당분간은 원점에서 모든 걸 저는 그럴 재검토해야 겁니다. 된다. 네. 그래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합류할 의원은 원칙과 상식도 원래도 사실은 조금 막 늦춰져 할까 있었는데 말까, 네. 지금 이 상황이면 원칙과 더더욱. 상식이고 뭐 예컨대 이상민 의원 지금 탈당해 있지만 네. 다 뭐 신당하라고 막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네. 상황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근데 같아요. 그러면은 삼총리 연대설 얘기를 해볼게요. 네. 삼총리 연대설은 사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랑 이낙연 대표랑 네. 네. 이재명 대표랑 만났잖아요. 근데 만나서 이제 그 사자성어 딱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별로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낭떠러지에서 손을 놔라 이거는 네. 떨어져라. 예. 당 대표를 그만둬라 그런 네네네. 얘기인데 그만둘 생각이 없는 것 네. 같고 정세균 총리나 김부겸 총리는 당 안에서 계속 뭐
좀 견제 세력으로서 아니면은 총선 이후에 정치적인 활로를 살펴볼 것 같다. 탈당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의 연대가 사실 이 대표한테는 가장 무서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삼총리 연대가.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여요. 네. 뭐 저도 뭐 이래저래 물어보면 네. 너무 세 명이 색깔이 다르고. 아, 그렇죠. 그 전직 총리라는 공통점 그것밖에 말고는 그러면 그럼 한명수도 부르고 뭐 이해찬도 부르죠. 그러니까 그 두 분하고는 달리 이제 뭐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묶었는데 네네. 실제로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세 분이 완전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정세균 같은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나갈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제 같이 할 것이다. 네. 납득하기는 어렵고 정치가 생물이고 상상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지. 네. 현실적으로는 매우 아, 매우 적은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고 예.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 주목받으니까 그렇게 만나러 가는 거지 뭐 어디 딴 데 가려고 하는 건 아니다. 아,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이낙연 신당 살펴볼 거는요. 네.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참여할 것이냐, 호남의 민심의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예. 이준석 신당과 합칠 거냐 말 거냐, 예.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은 네네. 뭐 성공할 거냐, 호남의 아니면 여론. 미풍이냐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일단은 이 오늘 있었던 속보 이후에 어떻게 맞아요. 흘러가는지를 그렇죠. 보고 다시 전망해 보도록 하고요. 맞습니다. 저희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대물 이슈 뭐 뽑을까요? 이재명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해야죠, 한동훈. 그러면 한동훈이죠. 세 명 중에 한동훈. 한동훈이죠. 네. 네. 왜냐하면 어찌 집권여당의 어찌 비대위원장, 알지? 당대표로서 아주 한동훈.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아 이재명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한 장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오늘 고른 월척 현안이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다음 주에 또 두 분과 전망해 보도록 다다음 하겠습니다. 주겠죠? 네. 다다음. 네. 저도 이제는 잘 다음 주에 모르겠어요. 부르세요. 아 이제. 불러주세요. 그러면 올게요. 네, 이제 뭐 알겠습니다. 나올 사람도 없잖아요. 저희 출마해가지고. 개편회의에 가서 말할게요. 네. 네. 그리고 유승민 대표님도 오시면은 같이.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근데 이런 거 입고 같이.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그분 양보 입히고. 예. 아까 김용민 최고도 이건 아니었죠.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옆에서 어부하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구독자분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중립기어 여기까지고 목요일 권기문 기자의 중립기어로 찾아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